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손해보험 모집인 등록시험 대비 5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부터 50번까지 제3보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34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한번 찾아보죠. 1번 화재로 인한 상해뿐만 아니라 배상 책임 손해를 보장하는 제3보험이 있다. 자, 배상 책임 손해. 배상 책임은 제3보험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3보험 어떤 겁니까? 상해, 질병, 장기 간병. 배상 책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1번 틀린 지문이고요. 2번 제3보험 중 대표적으로 비례보상을 적용하는 것은 사망, 후유장애 담보. 사망보험금을 비례보상. 말이 안 되죠. 사망보험금은 정액보상하는 담보입니다. 3번 제3보험 상품은 실손보상 방식과 정액보상 방식으로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4번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고 표현하죠. 갖지 못하여 라고 했으니까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맞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제3보험의 법률상 근거, 법률상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란 말은 없죠. 그러면 어디입니까? 보험업법의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3보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36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보험 겸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네요. 1번 제3보험의 보험 종목에 부과하는 보험은 겸용할 수가 있죠. 질병사망특약 같은 경우는 다 부과해서 겸용할 수가 있죠. 2번 제3보험의 재보험은 겸용할 수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죠. 예. 재보험을 겸용할 수가 없으면 뭐 어떻게 보면 좀 반쪽짜리 상품밖에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생명보험의 재보험은 당연히 겸용할 수가 있죠. 생명보험 재보험을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보험업 겸용의 제한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 상품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어떤 지문이 틀렸는지 지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손해보험회사는 주계약이 상해보험, 주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가 있죠. 네,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손해보험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 및 정액 보상하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제3보험은 실손보상, 정액보상 다 개발이 가능합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네요. 3번 생명보험회사는 제3보험을 종신보험의 특약으로만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설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생명보험회사도 제3보험을 단독으로도 특약으로도 같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고요. 4번 어떤 지문인지 살펴보죠. 생명보험회사는 보장성 보험으로만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아까 우리 1번에서 손해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했죠. 생명보험회사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8번 보죠. 제3보험 상품 개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생명보험회사는 보장성 상품으로만 개발이 가능하다. 앞선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네요.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상해 사망을 주계약으로 하여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래도 이게 비슷한 지문이 유형이 비슷하게 계속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개발 가능합니다. 3번 다른 회사 가입 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계약을 해지할 수 똑같은 게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내용이 뭐냐면 다른 회사 가입 내역이죠. 다른 회사에 가입이 됐다고 해서 가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가입을 하면 중복계약에 따른 비례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실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에서 중복계약 시에는 비례보상 받을 수 있다. 이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가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담보는
그럼 반대로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없는 담보는 뭡니까? 바로 질병 사망이죠. 질병 사망은 기본계약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얘는 특약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1, 2, 3, 4번 중에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담보는 질병 사망이 아닌 것만 찾으면 되겠죠. 1번 암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질병이죠. 암 질병이죠. 중대질환으로 인한 사망, 질환 얘도 질병이죠.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자, 실손의료보험도 결국 질환에 해당이 되겠죠. 질병이죠. 4번 재해는 질병이 아니라 상해죠. 상해. 그래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기본계약으로 영위할 수 있는 담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상해보험입니다. 1번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되죠. 단체보험에서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2번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죠.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거죠. 3번 수익자 사망 시에는 수익자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수익자가 사망을 하면 당연히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가 있다. 자, 반대가 됐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손해를 보상한? 천재지변, 외국의 무력 행사로 인한 사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 어떤 거겠습니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지진과 같은 경우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되느냐? 해당이 되죠. 외국의 무력 행사, 전쟁 같은 거죠. 피보험자 임신, 출산 안 됩니다. 고의 안 되죠.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42번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어떤 걸 보상하지 않습니까? 1번 치과치료를 위해 소요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치과치료라고 하더라도 되죠. 비급여 치료비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보험에서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이미 보상을 받았는데 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3번, 한방치료에서 소요된 국민건강보호법상 급여치료비, 비급여는 안 되는 거죠. 급여됩니다.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건강증진이나 이런 걸 위해서 건강검진하는 것이 아니고 상해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비용 다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43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에서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난 한시장애죠.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조건은 5년 20%. 이거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2021년 7월에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죠. 보상 한도 중에 잘못된 것은 자, 보상 한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상해급여, 급여입니다. 급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 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질병급여 합산하여 5천만 원. 다 맞는 거죠. 상해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 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병급여 통원의 연간 치료 횟수는 한도가 없죠. 100회 한도 이런 거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2021년 7월 출시한 개인실손의료보험 4세대와 관련하여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험료 차등 적용,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된 비급여를 많이 실은 이제 청구를 해서 보험료를 지급받은 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더 부과하겠다. 이게 바로 차등 적용이죠. 근데 이렇게 차등 적용하지 않겠다. 어떤 사람입니까? 1, 2등급 판정자죠. 장기요양 대상자 중에서 1, 2등급 판정자는 보험료 차등 적용, 즉 비급여를 많이 청구를 해서 받았더라도 차등 적용하지 않겠다. 비싸게 안 받겠다. 이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심영업이라고 딱 지정하지는 않죠. 지연될 수가 있다가 실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가지급 보험금은 추정보험금의 30%가 아니라 50% 상당액을 지급을 한다가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얘가 맞는 지문이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문 자주 출제되죠.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4번, 보험사고일로부터 10영업일이 아니죠. 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47번 보겠습니다. 교통상해보험 약관상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겁니까? 리프트, 항공기, 케이블카, 이륜 자동차. 정답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륜 자동차입니다. 기타 교통수단에 어떤 게 있습니까? 선박 해당이 되네요. 항공기는 지문에 나왔고요. 엘리베이터, 기차, 전동차, 예, 이런 것들이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이 됩니다. 이륜 자동차는 기타 교통수단이 아니죠. 자동차죠. 48번. 단체 상해보험에서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종, 2종, 3종 있었죠. 4종이라고 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1종은 급여 단체다. 맞죠? 2종은 동업자 단체, 비영리 법인 단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3종 단체가 규약 단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질병보험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질병보험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보상 한도의 설정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정액 보상할 수 있는 것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증 치매 보장은 질병보험과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간병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질병이니까 부담보 조건으로 인수 가능하죠. 대기기간, 면책기간 설정할 수 있죠. 대기기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거리가 먼 것은 중증 치매 보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간병비 지급 기준. 자, 이 내용도 한 번씩 출제가 되는 표현이니까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가 진단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죠. 진단이 되고요.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플러스가 또 있습니다. 뭡니까? 예.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로 진단이 되고요. 치매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하고 이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되었을 때 바로 치매 간병비 지급 기준에 해당이 된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1번부터 50번까지 예,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문 하나하나를 여러분께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지문을 가급적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정독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